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SMIC 첨단칩 생산 포기, 구형칩 산업도 위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첨단칩의 생산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 지금 반도체 장비의 공급 단절, 이것은 지금 작년 10월에 미국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고 여기에 플러스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하기로 한 게 가장 큰 영향으로 미치고 있죠. 2년 전에 지금 미국이 네덜란드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ASML을 통해서 EUV 노광 장비가 중국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아예 판매가 안 된 상황이죠. 이것 때문에 첨단칩 생산이 아주 어렵습니다. SMIC의 경우 지금 TSMC의 기술 탈취로 DUV를 이용한, 그래서 브라루곤이죠. 액침 브라루곤을 이용한 7나노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SMIC의 경우에는 7나노 주문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중국인의 주축으로 구성된 캐나다 반도체 기업인 미네르바의 주문을 받아서 7나노 칩의 양산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SMIC의 처음이자 마지막 7나노 주문이었다는 거죠.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미네르바의 반도체를 납품을 하는데 이 수율이 자체가 극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문받은 양의 전부를 공급하지 못하고 이것이 끝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네르바 같은 경우도 7나노 주문이 왜 지금 SMIC로 했냐면 중국인이 주축으로 된 회사였기 때문에, 그 임원진 자체가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이 SMIC에 시범적으로 주문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후에는 지금 SMIC와 경우에는 DUV를 이용한 7나노 공정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SMIC의 경우에는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이용해 7나노 이하 공정을 들어가야 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이 장비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최첨단 반도체의 전망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죠. 물론 지금 중국에 노광장비 회사가 있어요. 노광장비 회사가 있는데 이 기술은 겨우 지금 메모리 반도체로 불리고 있는 낸드 플래시 정도만 낸드 플래시 정도만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노광 장비를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SMIC 첨단 칩 생산 포기, 구형칩 산업도 위험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SMIC가 7나노 이하 제품, 즉 최첨단 반도체를 제작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TSMC처럼 DUV 장비를 이용해 7나노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EUV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대규모로 수익성 있게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모닝스타의 아시아 주식 애널리스트인 펠릭스 리도 SMIC가 EUV 리소그래피 장비, 다시 말하면 EUV 노광 장비 없이 이러한 칩을 만드는 것은 상업적으로 수익성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수익성이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가장 큰 방법은 중국이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7나노를 만들어 봤더니 수율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조금으로도 해결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2020년 제재에 이어 미국은 지난해 최첨단 칩 기술과 장비에서 중국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적인 수출 제한에 돌입했죠. 미국은 한국, 일본, 네덜란드를 포함한 다른 주요 칩 제조국가의 지원도 요청했으며 이게 칩포 플러스 칩포 있죠? 칩포 플러스 일본, 네덜란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과 네덜란드와 일본은 미국의 제재를 협력해 상반기에 중국 대상 반도체 장비 수출에 제한을 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규정에 따르면 ASML은 EUV 장비를 수출하려고 할 때 라이센스를 반드시 네덜란드 정부에 신청해야 됩니다. ASML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EUV 노광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았죠. 심지어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으로 향하는 EUV 장비의 수출도 미국이 막아버린 것입니다. 반도체 전쟁의 저자인 커러스 밀러는 CNBC에 이렇게 말했죠. SMIC가 수십만 또는 수천만 개 규모의 첨단 반도체를 상업적으로 제작을 하려면 오직 EUV 장비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회사의 거의 정점에 있는 회사죠. 이러한 회사들도 주로 미국과 일본 및 네덜란드에 있는 소수 기업에게 제공하는 장비에 의존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TSMC와 삼성은 2018년부터 7나노의 칩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두 기업은 모두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지난해 3나노 칩의 양산도 시작을 했고 2025년까지 2나노 칩을 생산하기 위한 로드맵도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1.4나노의 칩을 생산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SMIC는 파운드리 후발주자로 여전히 삼성과 TSMC에 뒤처져 있죠. SMIC는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여서 쫓아왔지만 이것도 다 중국의 힘이죠. 중국의 힘이고 여기서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중국 회사들이 사주면서 이 수익을 가지고 빠르게 쫓아왔지만 EUV 노광 장비를 공급받지 못해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지난해 10월 14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DUV 노광 장비 일부 모델도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 제재에 동참하는 순간부터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닝스타의 리는 아직까지 글로벌 기업들이 SMIC에 이러한 기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SMIC의 절망적인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를 감안하면 적어도 향후 몇 년 동안 SMIC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칩만큼 효과적으로 최첨단 칩은 생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SMIC는 최첨단 칩을 아예 만들지 못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밀러는 중국이 주요 노광 장비를 복제해 생산하려면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14나노 이하의 레거시 공정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하자 중국도 미국 제재에 맞서서 현실적으로 정책을 변경했죠. 결국 첨단 반도체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을 인정하고 레거시, 말하자면 구형 공정에 더욱더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첨단 칩을 포기하고 구형 칩으로 박리담의 정책으로 변경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과 같은 경우는 가장 반도체가 많이 생산되고 팔리는 28나노대 반도체 생산 확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첨단 반도체 생산을 포기하면서 2020년부터 베이징, 선전, 상하이, 텐진 4곳에 28나노 및 그 이전 공정의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 생산 라인 구축에 들어간 것이죠. 또한 중국 정부는 무제한적인 투자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최근에는 AI와 전기차 전환 수요까지 겹쳐 저사양 반도체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숫자와 일단 전기차라고 불리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숫자가 5배가 늡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로 만약 넘어가게 되면 이 반도체의 숫자가 10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사양 반도체 수요가 늘었고 여기에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갈륨,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라갈륨이죠. 지라갈륨에 대한 지금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도 로직 반도체 제재 수위를 기존에 14나노에서 40나노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40나노로 높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차세대 반도체로 불리고 있는 지라갈륨과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여기까지 제재를 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40나노까지 올린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현재 28나노대 반도체 생산량 확대에 매진하고 있는 SMIC와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G7 정상회담 전까지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분야의 투자를 제한하는 새 규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겨냥 분야는 반도체, 양자 컴퓨터, AI, 암호회로. 이 분야의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탈의 투자가 제한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이 반도체 분야나 양자 컴퓨터, AI, 암호회로 이러한 쪽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요즘 화웨이의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라고 불리는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판매했던 시게이트가 제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시게이트는 2년 전까지 이 물품을 공급했는데 왜 이제 와서야?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같이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죠. 이것은 다 뭐냐면 이 사모펀드들이요, 벤처 캐피탈들이요, 투자를 만약 하게 되면 너희들 장사 못하게 만들겠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나 기술 이전도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G7 정상회담 전까지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G7에 오는 나라들까지 여기에 나라들까지 말하자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러한 나라들까지 우리의 이러한 제한, 투자 회사를 통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것 이거 안 되고 조인트 벤처 안 되고 기술 이전 안 된다. 너희들도 포함시켜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틱톡의 모 회사이죠. 바이트댄스도 세코이아가 미국 벤처캐피탈 회사인데 이 벤처캐피탈 회사로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라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중국 정부가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그 투자만 가지고는 조금 성장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미국이 생각했고 그래서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가면 더 빨리 성장을 할 테니까 이것까지 우리는 틀어주겠다. 그리고 조인트 벤처 안 되고 기술 이전도 안 돼서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라도 돈을 벌겠다 하는 기업들 너희들도 우리가 작살 내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봐야 돼요. 미국은 점점 중국의 반도체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전에 12나노였던 것을 40나노 올리고 이제 벤처캐피탈이나 조인트 벤처 그리고 기술 이전 이것도 전부 안 되게 만들고 네덜란드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도 화학 물질 수출하지 않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G7 정상회담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러한 일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와 같은 경우도 G7 정상인데 지금 대만과 친해지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1대1로에서 우리 탈퇴하겠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많이 어렵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평화의 전도사 행동을 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한다. 휴전 협정에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불성설인 게 휴전 협정을 하게 되면 돈바스 지역과 그리고 크림반도와 같은 경우는 결국 누구 땅이 된다? 러시아 땅이 된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러시아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러시아도 이 시진핑 주석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서 환영에 맞이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시진핑의 그 커다란 발톱이 지금 하나 나왔는데 북극에 지금 이 이야기도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의견 있으면 많이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